옛날 조선 어느 고을에 복실댁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복실댁은 시집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밥하고 그러다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를 낳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애 하나 낳았다고 유세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니? 남편은 옆에 있어도 눈치만 보았고 복실댁은 입술만 꾹 깨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곳간이 비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지요. 올겨울은 끝이다. 그날 밤 복실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내 손으로 살 길을 만들어야 한다. 복실댁에겐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장, 된장, 장아찌를 담그는 손맛이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해도 복실댁이 담그면 맛이 달랐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먹어보고 늘 이렇게 말했지요. 이건 반찬이 아니라 밥도둑이네. 그리고 새벽 아기를 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목소리도 크고 기세도 센 곳이지요. 복실댁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작은 종지에 장아찌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요.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애 없고 장사까지 하네. 아주머니가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밥 한 공기 뚝딱이네.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날 복실댁은 동전 몇 입과 쌀 한 대박을 벌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복실댁 마음엔 불이 켜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복실댁은 장사를 하며 딱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속이지 않기, 맛 떨어지면 팔지 않기, 형편 어려운 집엔 조금 덜 받기. 어느 추운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노파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상 안 될까요? 보통은 안 됩니다 하고 끝내기 쉽지요. 그런데 복실댁은 잠깐 고민하다가 장아찌를 조금 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주세요. 노파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자 복실댁의 장아찌는 맛있다보다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로 더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복실댁 장사가 잘 되자 시어머니가 장독을 열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돈 되겠구나. 그 뒤로 시댁은 복실댁이 만든 장아찌를 자기 이름으로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복실댁은 속이 타들어가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심이 나서 양을 늘리려고 물을 타고 소금을 아끼고 값싼 재료를 섞었습니다. 손님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예전 맛이 아닌데요? 지난번 것이 훨씬 깔끔했는데. 그리고 그 말은 복실댁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복실댁도 결국 똑같네. 돈 벌더니 변했구만. 복실댁은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구나. 다음날 복실댁은 장터에 나가 항아리마다 작은 매듭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매듭이 묶인 것만 제가 만든 것입니다. 맛이 다르면 제게 오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값이 뛰고 장터가 얼어붙고 굶는 집이 늘었습니다. 그때 시댁도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복실댁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살려다오. 복실댁은 장독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만 살리면 내일 또 누군가는 굶습니다. 복실댁은 장터에 글을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복실댁 장아찌는 쌀이 없는 집부터 나눕니다. 대신 욕심내는 분에겐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러다 망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실댁이 진짜로 나누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 숟갈이라도 내놓자. 우리도 같이 버티자. 그해 겨울, 그 고을은 신기하게도 굶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나루터를 오가던 상인들이 일부러 그 고을을 들렀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살린 집이 있다. 저 집 물건은 믿을 수 있다. 복실댁의 장독은 수십 개가 되었고 사람들은 복실댁을 떼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실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등이 없고 장독 뚜껑도 직접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살렸다. 복실댁은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고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먹고 살면 됩니다. 옛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되는 건 보통 요행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손과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다정하고 속 시원한 옛 이야기로 찾아올게요.